지난 금요일 3차 추경이 통과돼서 오늘부터 집행됩니다. 이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최병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뭐 이 문제는 최병원 교수님 나오실 거라고 예. 다들 알고 있으니까. 자, 이 뉴스는 뭐 연속해서 몇 달째 나오는 뉴스입니다. 추경 얘기 나올 때부터 추경이 통과됐고 집행되니까 재정 건전성이 매우 악화돼서 큰일 났다 이런 뉴스는 계속 여러 번 나왔어요. 단군 이래 최대 추경, 역대 최대 추경, 재정 적자 100조 돌파. 조선비즈 제목입니다. 조선일보의 경제 섹션이죠. 재정 적자 100조 돌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빚더미에 앉았다 이런 거죠. 야, 큰일 났다. 추경하느라가 우리가 다 빚쟁이 됐다 이런 유의 기사들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아예 언론들이 말이에요. 좀 그동안 몇 번 짚어줬으면 좀 성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기사를 쓰는 분들은 뉴스 공작 안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먼저 이제 그 추경 규모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제 일반 국민들 전문가들은 좀 구별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경하게 되면은 대개 추가로 예산을 이제 그러니까 집행한 걸로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추가로. 그렇죠. 예. 원래 이제 그러니까 올해 작년 12월 달에 통과시킨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그동안 세 번째 이제 추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추경 그동안 세 번 동안 하면서 발표한 액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금액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요. 그게 얼마냐면 세 번 해가지고 59조예요. 다 합쳐서. 59조인데 그러면 지난해 연말에 통과된 512조에다가 플러스 59조가 전체 정부가 쓰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71조네 570.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지출액 규모에서 증가한 것은 작년 512조 이후에 증가한 규모는요. 547조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35조네? 34조 6천억 원뿐이 안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3차 추경이 35조 1천억 원이거든요. 3차 추경 규모보다도 안 되는 그만큼만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된 건 59조인데 실제 쓰이게 될 돈은 쓰였고 합쳐서 쓰이게 될 돈이 35조가 안 된다. 35조가 안 된다. 이거죠. 이거를 그러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출하기로 했던 것 중에서 이건 이제 감액한 거죠. 세출을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쓰기로 됐던 금액을 아껴서 일로 투입한 것이지 별도로 국채 발행해서 마련한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3차 추경 규모 정도도 안 된다. 전체 그러니까 지출 증가된 부분은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있잖아요. 국가 부채 증가도 그만큼 뻥튀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벌써 있는 거잖아요. 한 그렇죠? 24조가 착시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뭐냐면은 국가 빚도 그러니까 뭐 100조 돌파, 뭐 110조 돌파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굉장히 100조 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겁먹고 그러게 되는데. 겁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 빚이 100조, 110조 돌파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합니까요? 올해 이제 3차 추경하면서 불어난 빚이 그렇다고 생각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59조를 했더니 100조가 됐구만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해 이제 연말 대비해 가지고 한 110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연말 대비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올 예산의 편성을 512조로 할 때요. 12조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빚이 있잖아요. 적자 재정을 그 당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작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에 초과세수로 인해 가지고 빚을 막 갚국을 해 가지고 너무 긴축적으로 편성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돈을 너무 나라에서 안 썼다.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확장적으로 좀 이제 편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라에서 편성을 했는데 해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미 작년 예산 편성할 때 한 98조 이상이 그러니까 이미 빚이 그러니까는 이 예상하고 편성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는 국가 부채가 증가한 건 한 34조뿐이 추경 편성한 것뿐이 안 증가한 거라 이거예요. 이미 100조 가까이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그렇죠. 적자 재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인해서 증가한 추경과는 무관한 거네요? 추경하고 증가한 건 한 34조 이제 그러니까 세입빚을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문에 100조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작년에 이미 98조 정도의 재정 적자를 정부 차원에서 기획한 것이고 준비한 것이고 이번에 59조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실감은 안 납니다. 그냥 숫자를 받아들이세요. 59조로 했는데 이건 세출 규정으로 나머지 한 25조고 실제로는 35조 정도 규모만 그렇죠. 늘어난 것이다. 그럼 이 35조 규모가 늘어난 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자, 우리가 OECD에서요. IMF랑 OECD가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데니까요. 자, OECD 이제 먼저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재정 수지 적자가 올해 다 재정 수지 적자입니다. 전 세계가 다요. 그러니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정부 돈을 쓰는 거죠. 쓸 수 있는 여력만큼. 그래서 올해 이제 재정 수지 적자가 OECD 34개 국가를 회원 국가들 쭉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마이너스 3.9%로 이제 기재부가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OECD 34개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나라인 거예요. 아, 건전하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3.9%인데 밖에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15%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일본은요, 일본. OECD 평균이 11.1%고요. 11.1%. 그리고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1.6%. 자, 그리고 다 비교할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이제 전체 평균이 11%가 넘으니까 뭐 대부분 다 그렇죠. 10에서 20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마이너스 4%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 건전성에서 올해 재정 수지 적자도 2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위로 건전하다 이거예요. 노르웨이 빼놓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노르웨이가 제일.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1,000만도 안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서울보다 그러니까 작네요. 비교 규모가 안 되는 저거 나라죠. 서울보다 작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부채도 이제 발표를 했어요. OECD에서요. 국가 부채. 올해 이제 기재부가 이제 그러니까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GDP 대비 43.5%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OECD 평균이 얼마냐면 한 127% 정도 돼요. 국가 부채. OECD의 GDP 대비 평균이 126%. 그런데 우리나라는 43.5% 정도도 안 된단 말이에요.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요. 43.5%. 그 일본은 한 244% 이렇게 되고요. 일본이 정확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23.4%인데 에스토니아 정말 작아요. 에스토니아는 100만 명, 130만 안 되는 나라예요. 부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 빼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러니까는 국가부채도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국가 부채도 적고.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어쨌든 간에 최고로 어쨌든 간에 그 하는 나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이 보도를 하자면 추경을 이만큼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편이니 더 할 여지가 있다. 그렇죠. 라고 보도해야 객관적인 거네요. 59조 편성해놓고 나서 35조도 안 썼으니까는 실제 내용은요. 저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고. IMF 조사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작아요. IMF 수치하고 OECD 국가 수치하고 좀 다르네요. 이건 이제 경제 전망을 올해 이제 연말까지 해가지고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GDP도 달라질 테니까. 분모가 GDP. IMF는 올해치를 전망하면서 분모값이 달라져서 수치가 좀 달라지는 거다. 이건 뭐 그 GDP를 다 그러니까 전망은 OECD하고 IMF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어차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6%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고요. 이건 IMF 수치입니다. IMF 수치요. 근데 이제 뭐냐면 미국은 마이너스 24%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일본이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중국도 마이너스 12%가 넘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중국만큼 재정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은 6.5% 나옵니다. 중국처럼 투입하자면. 근데 우리는 그만큼 투입 안 하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성장률을 1.0%로 우리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IMF에서요. 근데 이게 재정을 이렇게 GDP에 한 10% 정도를 투입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는 우리도 재정을 이만큼 투입하면은 우리 한 6.5% 최소한 나와요. 그게 교수님 주장 아닙니까?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수치상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계속 주장하시는 바가 지금도 투입되는 금액이 적다. 그렇죠. 더 해도 된다. 우린 여력이 있다. 이게 교수님이 계속 주장하신 바인데 어쨌든 IMF 조사 자료를 보면 재정 수지도 IMF 조사국 중에 1위고 국가 부채는 한국이 올해 한 7.6%포인트 정도 증가할 걸로 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한 3% 정도 증가하고요. 일본은 한 30% 포인트 증가하고. 우리가 제일 적네요. 나머지는 다 두 자리 숫자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적게 쓰고 있다 이거예요. 예? 적게 쓰는 게 지금 능사가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근데 왜 이 조중동 보수 매체는 계속 역대 최대 추경으로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돈 쓰지 말라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경제가 잘 되는 거 싫은가 보죠 뭐. 그것뿐이 저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경제학자가 보기에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고 예. 전 세계적인 불황이고 우리도 예. 불황이고 예. 그리고 뭐 그 무디스나 이런 기관들이 또는 IMF나 그런 기관들이 한국만 내년에 코로나 이전의 경제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정하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무슨 뭐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지 몰라서 안 쓰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뭐냐면 국제적인 어떤 하나의 기준에 맞는 적어도 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더 써도 된다. 예. 예. 4차 추경 또 합니까 그러면? 예. 그건 뭐 교수님 결정하는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지금 빨리 하루속히 편성을 해야 된다.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줘도 된다? 예. 한 번이 아니라 최소한 서너 번은 더 줘야 됩니다. 진짜예요? 예. 교수님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